이번 시간은 비즈니스 기획 3주차 강의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성우입니다. 온라인으로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된 거 좀 아쉽게 생각하지만 그리고 또 제 목소리를 전달하게 돼서 반갑습니다. 이번 주 강의 계획을 말씀을 드리면은 외부 환경 분석입니다. 3C 분석과 그레고리 스톤의 고객 분류에 대해서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물론 1주와 2주차 때 했던 내용을 간단하게 리뷰하고 중요사항을 다시 한번 되짚는 시간도 가질 예정입니다. 그리고 간단한 실습과 과제, 여러분들이 싫어하는 과제, 그렇지만 그렇게 그리 어렵지 않은 과제를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릴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그 부분을 보시면서 요거 내가 한번 찾아봐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작업을 해주시면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1분이면 될 수 있는, 여러분들의 관심만 있으면 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자, 학습 목표를 살펴보겠습니다. 외부 환경 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 오늘 시간은 이제 지난 시간에 5포스 모델에 이어서 3C 분석과 그레고리 스톤의 고객 분류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거시 환경과 미시 환경의 범위를 확연히 아마 구분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미시 환경 분석 후 기회와 위험 요인을 구분할 수 있다. 도출할 수 있다. 이 세 가지 학습 목표가 있고요. 그리고 이를 위해서 SM택의 중소기업 로드맵, 그 다음에 미시환경 분석 기법, 미시환경 분석 기법을 활용한 그런 사례를 여러분들께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수업했던 내용 여러분 기억나시죠? 전체적인 틀에서 시츄에이션, 태스크, 액션, 리절트 이 네 가지 방향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 단계에 대해서 꼭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스타 기법은 자기소개서 작성에서 많이 사용되지만 회사 내에 보고서 작성할 때 가장 기초적으로 지켜야 될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스타 기법을 꼭 기억을 해 주시고, 이 스타 기법 밑에 시츄에이션 밑에 어떤 부분이 있는지, 그 다음에 태스크 밑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또 액션은 어떤 단계인지 여러분들이 살펴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기대 효과는 정량적 부분과 정성적 내용으로 구분된다는 거 다시 한번 기억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수업 내용에서도 설명드린 것처럼 우리가 내부 환경 분석을 한 후 그 다음에 여기서 핵심 성공 요인을 도출합니다. 이게 스왓 분석이라고 보통 표시를 하는데 스왓으로 가장 일반화되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제가 세 부분으로 나눠졌는데, 첫 번째는 전략 방향 경영 목표 수립하는 데 활용이 되고, 때로는 신규 사업 투자 계획 수립하는 데 활용이 됩니다. 그리고 이 단계에서 마케팅 쪽에서는 STP 전략 및 포피 전략 수립하는 데 활용이 된다는 거 여러분들이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사업환경 분석 직무 책임 및 역할에 대해서 간단하게 리뷰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업 경영에 영향을 미치는 외부 환경을 글로벌 거시 환경과 국내 거시 환경 측면에서 파악할 수 있다.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글로벌 환경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유럽 난리가 났죠. 제 지인도 독일에 이제 자녀분들이 있어서 방문을 했는데 너무나 지금 심해 갖고 재귀국을 했습니다. 꽤 오랜 기간 동안 최소 3개월 이상 있을 예정이었다가 다시 우리나라로 돌아왔어요. 이런 그 글로벌 거시 환경이 지금 직접적인 영향을 우리한테 미칩니다. 작게는 이런 코로나19 같은 부분, 상당히 큰 부분이죠. 그리고 무슨 환율, 그 다음 무역 환경 이런 부분까지 포함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 수업 시간에서는 어떤 그런 부분은 크게 이렇게 다루지 않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부담 없이 들어달라는 제 마음이기도 합니다. 기억해 주시고요. 두 번째, 경쟁자를 정의하고 분류하며 경쟁자의 강점과 약점을 정리할 수 있다. 사업 환경 분석, 직무 책임 및 역할을 재조명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한번 했었죠. 첫 번째, 기업 경영에 영향을 미치는 외부 환경을 글로벌 거시 환경과 국내 거시 환경 측면에서 파악할 수 있다. 두 번째, 경쟁자를 정의하고 분류하며 경쟁자의 강점과 약점을 정리할 수 있다. 세 번째, 고객을 정의하고 분류하며 고객의 소비 패턴 변화를 파악하여 고객 구매 요인과 최종 소비자의 특성을 도출할 수 있다. 이 세 가지로 어떤 책임과 역할을 구분했지만 우리가 이 단원에서 그 다음에 저번 단원에서 글로벌 거시 환경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언급하지 않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시 환경과 미시 환경을 분석하는 데 있어서 거시 환경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패스트 분석, 그 다음에 미시 환경 분석에서는 경쟁자 분석이 있습니다. 근데 이 미시 환경과 거시 환경으로 외부 환경을 분석하지만 또 미시 환경 분석에는 내부 환경 분석의 제 요소가 관련이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고요. 거시 환경 분석은 사회 환경 분석이라는 측면에서 살펴보는 내용이고, 이렇게 정책적, 경제적, 사회적, 기술적으로 구분된다 하는 부분 여러분 다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미시 환경 분석은 운영 환경 분석이라는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접근하시면 됩니다. 5포스 모델과 3C 분석으로 대별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외부 환경 분석에 대해서 집중 살펴보고 있고, 이번 시간도 외부 환경 분석 중 미시 환경 분석에 다시 한번 초점이 맞춰졌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수업에 참여해 주시면 됩니다. 자, 패스트 분석 여러분들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다시 한번 이런 도식화된 내용을 살펴보시고 구글 검색을 통해 과연 어떤 사진으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신다면 좀 더 패스트 분석에 대해서 많은 이해가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5포스 모델 기억나시죠? 현재의 경쟁 강도, 그 다음에 수직적 측면에서 공급자의 협상력과 구매자의 협상력, 잠재적 진입자의 위협과 대체자의 위협은 수평적 측면에서 바라본 내용입니다. 그래서 5포스 모델은 이 5가지의 구성 요소를 보고 경쟁의 강도가 어느 정도인지 판단하는 내용이고, 종국에는 이 부분을 갖고 어떤 위험 요인과 기회 요인을 도출하는 데 활용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은 3C 분석에 대해서 3C 분석 좋습니다. 여러가지 표현해도 상관없어요. 큰 부담 없이 여러분들이 자연스럽게 표시해 주시면 됩니다. 정의를 간단하게 살펴보면은 고객, 자사, 경쟁사 분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커스터머, 컴페티터, 컴퍼니 이 세 가지를 구분해서 살펴보는 내용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우리 고객, 커스터머, 구매자, 사용자, 생활자, 소비자, 광의로, 공급자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건 제가 임의로 표시를 했는데 여러분들의 고객은 누구인지 한번 살펴보셨으면 합니다. 친구들이 고객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 가족들이 고객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 교수님, 학교 직원들도 여러분들의 고객이 될 수 있겠죠. 경쟁사, 경쟁자 두 가지 다 좋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동일한 고객을 기준으로 경쟁자를 선정하고 분석한다는 겁니다. 경쟁자를 분석하는 데 있어서 기준점이 달라지면 아무 의미가 없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진학을 한다, 취업을 한다, 이 두 가지 놓고 봤을 때
진학하는 시점에서의 어떤 진학하는 과정하에서의 경쟁자, 그 다음에 취업하는 입장에서의 경쟁자는 분명 달라집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명확히 이해하고 동일한 기준을 갖고 시작한다 하는 것을 기억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회사의 역량, 자사죠. 회사의 역량이 있는데 이 부분은 재무적인 부분이 있을 수 있고, 우리가 기대효과에서 재무적 효과, 정량적 효과를 얘기를 했었죠. 마찬가지입니다. 회사의 역량은 재무적인 역량이 될 수도 있고 비재무적인 역량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금, 재무적인 역량이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아니면 신규 사업 진출을 하는 데 있어서 이 재원이 마련되어야지만 가능하다는 거 기억을 해 주시고요. 뭐 크게 재무적 역량을 갖고 우리가 분석을 하거나 그렇진 않지만 재무적인 부분이 가장 크게 대표적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비재무적인 요인들이 구성되어 있다 하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이 수업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3C 분석은 맥키치 컴퍼니 도쿄 지사장으로 근무했던 오마에 게니치가 전략 삼각형이라는 간단한 도식을 개발 후 사용했습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패스트 분석이나 이런 걸 살펴봤을 때 영어의 앞단어를 갖고 이런 기법, 그 다음에 뭐 분석 기법 이렇게 설명을 많이 하고 있죠. 우리나라도 뭐 이렇게 우리 앞글자 이렇게 따서 얘기하는 것들이 많은 것처럼 경영학에서도 그런 식으로 많이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스스로도 어떤 영어의 단어를 갖고 하나의 개념을 잡아본다든가 여러분들의 생활 철학을 한번 만들어 본다든가 하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죠. 그러다 보면 여러분들이 이런 분석 기법에 대해서 빠르게 이해가 되고 연계해서 생각할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주변에 사용하는 단어나 이런 부분을 갖고 스스로 어떤 여러분들의 철학과 가치관을 만들어 보시는 것도 유용하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 수업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3C 분석은 보통 이렇게 눈에 보이시는 것처럼 여러분들 커스터머, 컴페티터, 컴퍼니 이렇게 세 가지를 교차해서 표현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조금 전에 오마이 게니치처럼 이렇게 삼각형으로 표시하는 경우도 있고 또 강의자나 연구제에 따라서 이것을 변형해서 사용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의 고정관념을 갖고 이거밖에 안 돼 이런 생각보다는 이 세 가지 3C를 여러 가지 구성을 해서 교차를 하거나 아니면은 그냥 표로 만들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접근할 수 있다는 거 기억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3C 분석과 5포스 모델을 한번 연결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여기서 5포스 모델을 제가 연계해서 생각하는데 우리 커스터머 오면은 수직적 측면에서의 공급자의 협상력과 구매자의 협상력과 연관이 있습니다. 또 한번 볼까요? 경쟁자의 관점에서 컴페티터는 우리가 잠재적 진입자의 위협, 대체제의 위협과 연관성이 있습니다. 자사의 역량은 이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해서 현재의 경쟁 강도를 판단하는 것과 연관성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큰 틀에서 보면은 3C 분석과 5포스 모델은 상당히 유사한 측면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에 배웠던 5포스 모델 그리고 지금 하는 3C 모델과 이렇게 연관져서 생각해 보시면 좀 더 이해 폭이 넓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때요? 많이 일치가 되죠? 야, 이 누군가는 3C라고 얘기했고 누군가는 5포스 모델이라고 얘기했구나. 여러분들이 그냥 쉽게 그렇게 이해하셔도 좋습니다.
한편 이 3C 분석을 갖고 한번 살펴보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제가 전자상거래 관점에서 같이 연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여러분들에게 드렸습니다. 저도 이 부분을 할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워낙 많이 쓰이는 단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B2B, B2C, B2G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 있나요? 이것은 사업의 방식입니다. 뭐 엄밀히 따지면 전자상거래 방식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 지금은 전자상거래 방식을 떠나서 비즈니스 투 비즈니스, 뭐 비즈니스 투 커스터머, 비즈니스 투 가버먼트 해갖고 이렇게 크게 구분을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S사나 휴대폰을 제조하는 S사나 A사의 경우 비즈니스 투 커스터머가 되겠죠. B2C 제품이 됩니다. B2C 거래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휴대폰의 그 수많은 부품을 납품하는 회사들, A사나 S사에 납품하는 회사들은 B2B 방식이라 거래 방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중간재나 중간에 제조 물품들이 완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가는데, 여기에서 요 방향으로 갔을 때 여러분들은 비즈니스 투 비즈니스, 즉 B2B 이렇게 표시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조금 여기서 혼선이 있을 수 있습니다. 비즈니스 투 가버먼트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뭐 복사지를 정부에 납품할 수 있어요. 그것도 우리가 B2G라고 얘기합니다. 건설 자재를 정부에 납품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역시 B2G라는 표현을 씁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B2B와 B2C는 어떻게 보면 제품을 갖고 구분이 되는데, B2G, 비즈니스 투 가버먼트는 제품을 갖고 구분해내기가 어렵습니다. 결국 거래 당사자가 정부다 그러면 B2G라는 표현을 대체적으로 쓰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단어적으로 꼭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무에서 이 단어가 너무나 많이 쓰여요. B2B 거래 방식입니다. B2C 거래 방식입니다. B2G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표현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저게 어떤 의미구나, 나하고는 관련 없는 얘기가 아니고 내가 들어봤던 내용이구나, 여러분들이 그렇게 인식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구분하는 게 분명 이 커스터머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제가 설명드린 겁니다. 자, 이번에는 제가 어떤 부분을 갖고 설명을 드리는지 여러분들이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외부 환경과 이제 내부 환경 분석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여기에 내부 환경은 여기에 결국 컴페니라는 게 돼 있고, 여기 밸류체인, 제품 서비스, 재무 분석, 균형성가표 이렇게 연관된다는 걸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확인을 해 주시면 됩니다. 이 3C 분석이 결국 우리의 지금 전체 스타기법의 하나의 한 구성 요소를 취급하고 있다, 미시환경 분석의 한 기법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가시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번에는 그레고리 스톤의 고객 분류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그레고리 스톤은 1954년 경제적 고객, 윤리적 고객, 개인적 고객, 편의적 고객, 이 네 가지로 구분했습니다. 이게 아주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건 아니지만 상당히 유용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고객을 분류하는 관점을 예시한 것이니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고, 여러분 스스로도 나는 고객을 몇 단계로 구분해야 될 거야 하는 관점을 정리해 주시는데 초점을 맞춰 주시기 바랍니다. 즉 수행하는 관점에 따라서 다양한 성격의 고객으로 분류가 가능하고, 이런 고객의 속성을 활용한
고객 분류별 마케팅 대응 전략 수립이 고객 만족을 극대화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경제적 고객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절약형 고객이라고 표현도 하는데, 고객 가치를 극대화하려는 고객, 투자한 시간, 돈, 노력에 대해서 최대한의 효용을 얻으려는 고객, 여러 서비스 기업의 경제적 강점을 검증하고 가치를 면밀히 조사하는 요구가 많고, 때로는 변덕스러운 고객. 이러한 고객의 상실은 잠재적 경쟁 위험에 대한 초기 경보 신호로 볼 수 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떤 고객이든지 이런 경제적 측면은 기초적으로 깔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상품을 구매하거나 예를 들어서 휴대폰을 구매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하는데, 거기 있어서 가장 경제적 부분이 기본이 되는 게 사실이죠. 경쟁사와의 제품의 차별성과 금액의 차이성도 여러분들이 비교할 거고, 그래서 모든 고객은 경제적 고객이라는 거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줘야 됩니다. 두 번째, 윤리적 고객입니다. 도덕적 고객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윤리적인 기업의 고객이 되는 것을 고객의 책무라고 생각한다. 기업의 사회적 이미지가 깨끗하고 윤리적이어야지 고객을 유지한다, 이런 측면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어떤 상품을 사면서 어떤 내가 좋아하는 서비스를 받으면서 이런 부분을 고민한 적이 있나요? 저는 과거에는 고민한 적이 있습니다. 특히 이게 윤리적이냐 아니냐 좀 판단하기는 어려운 부분인데, 노사분규가 심한 경우에 어떤 회사가 있으면 나 그거 이번엔 난 못 살 것 같아, 그래서 타 회사에 제품을 산 적도 있습니다. 노사분규가 심화되는 것은 꼭 노동자의 입장 아니면 경영자의 입장이 아닌 양자의 저는 입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진행하는 과정이지만 그 과정이 사회적 여파나 경제적 여파가 컸을 때 서로가 양보하는 측면이 있어야 되는데 양보 안 했던 사례가 있거든요. 그때는 제가 구매할 때 그런 부분을 피해서 했던 적이 있어요. 자, 여러분들은 어떤 경험이 있으신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개인적 고객입니다. 개별화 추구 고객이라고 표현했는데, 개인 간의 교류를 선호하는 고객, 형식적인 서비스보다 자기를 인정하는 서비스를 원하는 고객, 최근 개인화되어가는 경향으로 고객 정보를 잘 활용할 경우 가능한 마케팅 방법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개인 간의 교류를 선호하는 고객, 상품의 특성이 교류와 연관성이 있는지를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떤 마케팅의 한 방법이다 라고 이해하시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마케팅을 통해서, 개인 간의 교류하는 마케팅을 통해서 고객들이 자사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이용하게 하는 방법이다 하는 쪽에 여러분들이 초점을 맞춰서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마지막, 편의적 고객입니다. 자신이 서비스를 받는데 편의성을 중요시하는 고객, 편의를 위해서라면 추가 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 고객. 이 부분도 여러분 경험이 있으실 것 같아요. 내가 좀 더 돈 좀 내고 나를 좀 이렇게 나에게 좀 편하게 해주는 그런 상품을 이용할 거야, 그런 서비스를 이용할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휴대폰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동영상 화면을 제공을 했고 또 음성 녹음을 했습니다. 근데 음성 녹음이 이게 직접 하는 방식이 있어요. 휴대폰에 어떤 마이크를 설치하지 않고 하는 방식이 있고, 또 외부 마이크를 연결해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외부 마이크를 연결해서 하면은 조금 소음을 줄일 수가 있어요. 약간 퀄리티를 높일 수가 있죠. 그래서 저는 이 외부 마이크를 또 구매를 합니다.
어떤 편의성, 그 다음에 나에게 더 편한 거라면 내가 살 수 있는 거죠. 이런 부분이 편의적 고객에 해당이 됩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사례가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아마 경제적 고객 분야와 편의적 고객이 가장 많은 부분에 해당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이 제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용도인 것 같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깁스라고 들어봤죠? 섞고 부러지거나 다쳤을 때 하는 부분, 그 냄새가 상당히 많이 나죠. 특히 여름철 같은 경우는 이 깁스를 하고 있으면 반 죽습니다. 저는 해본 적은 없어요. 그런데 이 깁스를 하신 분들이 보면은 다 뭘 하고 계시죠? 이렇게 무슨 뭐 꼬챙이 같은 거 하나 갖고 계세요. 긴 막대기 같은 거 가려워서 땀띠가 나고, 하물며 냄새가 나고, 하물며 피부 습진이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유튜브 한번 볼까요? 제가 여기 표시한 여러분 파워포인트 상에 있는 내용을 갖고 유튜브를 꼭 보고 수업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어떻습니까? 이 제품의 차별화 포인트는 가볍고 통풍이 되며 외상이 없을 시 샤워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통풍성, 독특한 직조 방식으로 편집되어 시술 후 가려움이나 냄새를 획기적으로 감소하는 것. 두 번째, 시술성, 신축성에 의해 면의 압박이 고르게 경화되어 시술 후 상처 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한다. 투과성, 엑스레이 투과 효과가 뛰어나 미세한 골 유합의 진행 상사를 정확히 확인할 수 있다. 경량성, 통기공이 형성되며 또한 수분의 흡수와 배출이 용이하여 무거워진 현상을 예방할 수 있다. 물이 묻었을 때죠. 패션화, 다양한 무늬를 삽입하거나 다양한 색상의 제품을 생산할 수 있음. 여러분 옛날 석고붕대, 석고 깁스에 보면 여러분들 뭐 볼펜으로 이렇게 표시를 하고 그림을 그려놓은 경우가 있을 거예요. 이것은 고객의 용도에 따라서 직접 이 하얀색 부분에 마킹을 하거나 디자인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환경성, 폴리 계열의 면사 재질로 되어 있어 소각이 용이하다. 가로치고 유리 섬유는 폐기 시 소각이 어렵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고객 분류를 한번 제가 해봤습니다. 이 제품은 제가 이제 여러분한테 좀 부연 설명을 드린다면은 제가 컨설팅을 했던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유통 전문점이 있고, 유통 경로를 보면 의료기관이 있고, 소비자, 이 고객을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어요. 유통 경로상의 이해 관계자들을 제가 이렇게 해봤는데, 여기에 따라서 유통 전문점은 경제적 고객이 기다렸을 때 상당히 높다고 제가 평가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유통기관에서는 여러분들한테 의료기관에 이것을 납품을 하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 유통 비용을 어느 정도 보완하기 위해서 좀 싸게 구매하고자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그리 많지가 않고 경쟁이 심해요. 그래서 저는 경제적 고객이라고 최상위의 5점으로 제가 구분을 해봤습니다. 이 점수 구분 역시 제가 임의로 한 건데, 여러분들도 모든 단계를 이렇게 도식화하거나 점수화해서 평가하는 거 무관합니다. 잘못됐다고 누구도 얘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고유 방식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이 부분을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자, 의료기관도 마찬가지예요. 좀 싸게 납품을 받는 게 좋겠죠. 근데 소비자 관점에서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제가 이게 뭐 저는 정확하게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그 의료수가라고 하나요? 뭐 이렇게 그 금액을 정해 놓은 게 있는데 깁스 방법에 따라서 금액이 차이가 없습니다. 석고붕대를 하던, 제가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면사 방식의 깁스를 하던, 뉴캐스트를 하던 금액의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소비자의 선택권이 없어요. 환자의 선택권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높다 낮다를 한번 구분을 해봤습니다.
자,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도 윤리적 고객인지 도덕적 고객인지 개인적 고객인지 편의적 고객인지를 한번 제가 예시한 내용을 보고 스스로 비교하면서 평가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3주차 1교시 수업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